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우리는 문화, 생활 양식, 코로나 대책들까지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여성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계는 아주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뭔가 실감이 안 났었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국으로 떠오른 것도 그런 것 같네요. 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의 쾌거를 이루고 얼마 못 가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우리의 진가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계적으로 한류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랑의 불시착이나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드라마들이 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드라마 자체가 워낙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 대본이나 배우들의 연기, 또 촬영 기법이나 영상미, 뛰어난 화질, 편집의 묘미 이런 거 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 드라마를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계속 되돌려서 처음부터 몇 번째 보고 있다. 이런 글들이 SNS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차례 다시 드라마를 보고 있긴 한데요. 확실히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다 방역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드라마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드라마 제작이라는 게 배우나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이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나라에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로나가 잘 억제되고 있으니까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드라마를 만들 여건도 안 될 것 같네요. 이 또 자기 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드라마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씩 지겹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일상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꿈속에서나 그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전쟁터예요. 네. 뭐 그런 걸 보면 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뭐 의료진이나 이런 방역 당국의 희생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외신에서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이 질병관리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정은경 본부장을 두고 전염병과 싸우는 법을 세계에 보여주는 바이러스 사냥꾼, 그러니까 바이러스 헌터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니까요. 네, 별명도 참 잘 붙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기자가 뭐 잠은 몇 시간이나 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한 시간보다는 많이 잔다라고 답을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 브리핑을 할 때마다 초췌해져 가는 모습, 또 뒷머리를 쇼커스로 자르고 염색을 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면 저렇겠냐 이런 말들이 있었죠. 또 일부 SNS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힘내요 보건복지부,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은경 본부장이 이번에 아주 큰 활약을 하면서 또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긴 했는데 이전에는 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아, 예. 메르스 때 질병예방센터장이었는데요. 그 당시 메르스가 많이 퍼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을 잘 못했다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삭발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보건학 석사 그리고 또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까지 거친 엘리트입니다. 네. 이 박사 학위까지 땄다는 거는 뭐 머리도 좋은 거지만 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끈기와 근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과거의 질병 확산에서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막아낸 거죠.
네.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이 정은경 본부장을 그 세계보건기구 이 WHO 수장으로 좀 임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또 현재 WHO 사무총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출신의 테오드로스 총장인데요.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못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손을 놓고 있었고요. 네. 팬데믹 선포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우한 내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니까 그때 가서야 뭐 팬데믹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G20 정상들한테는 각국이 팬데믹을 막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또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시의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감탄스럽다.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죠. 네. 뭐 전 세계가 중국에서 퍼진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세계보건기구 수장이라는 사람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언을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이 테오드로스라는 인물이 WHO 사무총장이 된 게 뭐 중국에서 밀어준 덕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경선을 치렀는데요. 185표 가운데 133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당시 사무총장을 뽑을 때 중국이 자금을 동원해서 제3세계를 포섭하고 대대적으로 테오도로스를 지지하도록 이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중국을 편드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한 것 같군요.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일일 것 같은데요. WHO에 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뭐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억 원이 넘는데 그 자금이 끊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WHO를 탈퇴하겠다고 유엔에다가 공식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했어요. 네, 이런 사정으로 미국이 WHO를 탈퇴하겠다고 한 거군요. 자, 네네. 그나저나 이 WHO는 이 수장 하나 잘못 안 치는 바람에 좀 큰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이 빠지면 뭐 돈도 돈이지만 또 세계보건기구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무색하게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기 총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WHO의 사무총장의 임기가 5년이니까 테오드로스 총장의 임기는 2022년까지거든요. 근데 사퇴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32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네, 이 전 세계를 위해서는 또 WHO에서 이 뭐 정은경 본부장 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수장 자리를 맡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로서는 오히려 인재를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되니까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잠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K 방역이 찬사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사무총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인데요. 강 장관이 또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강경화 장관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 영국 BBC 방송국과의 인터뷰가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당시 영국에서는 그 인터뷰가 나간 이후로 좀 자기네 나라로 좀 모셔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영국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 장관이 OECD 차기 수장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OECD면 그 전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얘기죠? 네, OECD는 앙헬 구리아라고 하는 멕시코 출신의 사무총장이 무려 14년 동안 수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이분의 나이가 70인데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은 안 맡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에 들어가는데 강 장관이 이 차기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강경화 장관이 또 이 외교 분야에서는 뭐 잘 하는 건 알지만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해요. 2006년에 유엔에서 인권 고등 판무관실 부판무관으로 일을 했고요. 또 2009년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로 임명이 됐고요. 유엔에서 코피 아난,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우스까지 3대 사무총장에게 모두 중용된 인물은 강경화 장관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해온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죠. 유엔 내부에서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적인 실용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판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OECD에서는 지금까지 또 동양인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강 장관이 선출이 되면 최초의 동양인 사무총장이 될 거고요. 네, 이 WHO에서 OECD 수장까지 또 우리나라의 여성 리더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 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진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유명희 본부장은 이전에도 2번 사무총장에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이 3번째 출마입니다. 지난 5월에 WTO의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유명희 본부장은 당선 가능성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명희 본부장 이외에도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렇게 7개 나라에서 후보를 내서 후보가 총 8명인데요. 일단 자격은 충분합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했고요. 또 통상사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산 전문가로 한미 FTA 체결 당시에 서비스 경쟁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영어도 유창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들 8명이 이제 경합을 벌여서 당선자를 가리게 되네요. 그렇죠. 회원국들이 여러 단계의 투표를 거치면서 꼴찌부터 후보를 탈락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WTO의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후보는 만장일치제로 선출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대놓고 한국 후보는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무역 분쟁 중인데 그런 상대국의 후보가 수장이 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명분입니다. 네, 그럼 그네들도 후보를 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나요? 그 WHO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지금 우리 후보들이 나와도 일본은 회방만 놓고 자신들이 후보를 내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제사회에서 유창하게 통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못하니까 이제 방해는 하겠다.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가진 자원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